아직 다 안 쓴 친구들은 마저 좀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얘들아 지금 모의고사 선생님 지금 점수를 지우긴 했지만 여러분 그 6월 모의고사보다는 난도가 좀 있었어. 그 독서 지문들이 조금 문제들이 경제 지문도 들어가기도 했고 과학 지문들도 좀 계산 문제 들어가기도 해서 조금 난도가 있기는 했는데 근데 우선 이 정도 난도로 9월 모의고사 나올 거라고 생각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나오고 대신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 독서도 연계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7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혹시 안 본 친구들은 7월 모의고사 쭉 풀어본 다음에 틀린 문제들 혹은 찍은 문제들 있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이번엔 숙제를 먼저 얘기할게요. 7월 모고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할 건데 이 분석은 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을까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 없어서 찍어서 이제 못 맞춰서 그런 건지 풀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풀었는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지문을 4번 5번 고민했는데 이걸 틀렸는지 이런 이유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이유 쓴 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러면 선생님 그 틀린 문제도 쭉 보고 이제 9월까지 방학 동안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알겠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더 볼 테니까 요거는 주말까지 해서 보내라. 알겠지?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수능 완성을 선생님 같이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수능 완성 미리 산 친구들은 여러분 그냥 있는 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엄매 하는 친구들은 엄매를 사오시면 되고 화작인 친구들은 화작을 사오시면 돼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 쭉 8월까지 진도를 나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수능 완성에는 유형편과 실전편 두 개로 나뉘거든. 유형편을 사올 거야. 유형편 성경, 유형편을 풀어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형편 풀어오면 거기서 푼 거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것들 쭉 여러분 이제 수업 같이 하고 문제풀이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지금 안 나간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내신을 할 때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것들까지 하느라고 좀 전체를 다 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내신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애들만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전소설 김순부전을 하고 나면 고전소설은 현몽쌍용기랑 그 다음에 인현왕후전 황새결송이 났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선생님 정리된 걸로만 한번 줄 거고 고전소설은 그렇게 끝내고 현대시는 사실 중요한 작품이 사실 뒤쪽에 많이 몰려있어. 그래서 뒤에 얘들아 남아있는 걸 얘는 다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 주에 얘들아 현대시 나가면서 현대시는 수능 완성이랑 병행하면서 같이 나갈 거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현대시랑 여러분 수능 완성책 2권 갖고 다니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현대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현대시 몇 쪽부터 보냐면 여러분 우리 52쪽 면면함에 대하여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봐보자. 그럼 혹시 2026년 수능 작년이거든요. 혹시 작년에 감나무 그늘 아래라고 하는 작품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이가 뭐지? 이 작가가 쓴 작품이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거 또 이제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6월 모의고사에 김명인 여러분 그 나무 나왔는데 이번 7월에도 김명인 작품에 다른 작품 나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작가가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작가가 내년에 혹은 9월 모의고사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이 내용하고 2024년 여러분 수능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자, 이 작품 정급별 작가의 이 작품도 모두 다 얘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긍정적 가치, 바람직한 삶의 자세 이걸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 최근 기출에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주제를 현대시에서 좋아하냐 얘네도 23년 수능 특강에 얘들아 그대로 연계해서 수능에 나왔고 이 감나무 그늘
안 해도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거 그대로 연계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연과 인간이 대응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긍정적인 가치,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볼 현대시 4개는 모두 다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야.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여러분이 이게 우선순위구나, 이걸 우리가 수트 반복해서 복습을 할 때 얘네들이 기출에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이제 가닥이 생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작품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면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혹시 근면성실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 근데 근면은 여러분 좀 내가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면함이 이어간다, 지속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야. 그래서 얘가 이어가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가는 무언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뭘 이어가고 있는지를 우린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찾아보고 1년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너 들어봤니? 저 동구방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자,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도 1년에서 여러분 상징적 의미를 바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문학에서 앞에서 대상 찾고 이러면 이제 제재 찾고 이러면 이제 중심 내용 다음에 나올 내용 찾는 것처럼 시에서 맨 앞부분의 내용은 객관적 정보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정보는 화자가 무슨 상황인지 혹은 무슨 배경이 나왔는지 어떤 표현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지 이거 세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너 들어봤니? 저 동구방 느티나무의 푸른 울음소리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걸 상징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표현법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표현법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너라고 했으니까 청자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자를 설정해가지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문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너 들어봤니? 이 울음소리 들어봤니? 라고 해서 이 울음소리가 사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 문장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놓고 있으니까 도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치는 앞에 내용을 강조해요? 뒤에 내용을 강조해요? 뒤에 거,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느티나무의 울음소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되는 상징적 의미를 이미 알려준 거지.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상징적 의미는 울음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느티나무의 울음소리의 의미나 혹은 얘가 왜 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 내용이랑 연결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들아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표현법의 도치가 뒤에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표현법 하나 더 찾아보자. 뭐가 들어가냐면 울음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잖아. 근데 그 청각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푸른 색이라고 색채로 표현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공간학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간학적 이미지는 여러분 지금 뭐뭐의 뭐뭐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들아? 청각의 시각화 들어가면 되지,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되냐면 울음소리의 의미와 울음소리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찾아볼게. 날이면 날마다 사풍 되게는 치고 우등째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한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연 쭉 읽었는데요. 이연 읽었을 때 얘들아 얘가 왜 아파하고 왜 울고 있는지 나오지. 여러분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 아픈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얘들아? 얘 때문이네요. 사풍이 불어서.
근데 이 사풍은 언제 불고 있냐면 지난 겨울에 불었던 바람 때문인 거네. 그래서 여러분 사풍이 뭐냐면 겨울에 그 시베리아 북쪽 아주 매서운 겨울바람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겨울바람 때문에 얘들아 계속 부딪히면서 여러분 이 나무가 너무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푸르른 울음소리가 또 나오는데 이 울음의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된 거야. 울음의 이유는 아파서. 근데 여러분 이 아프게 한 원인이 지금 누구냐면 그러면 사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풍, 겨울이라고 하는 시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만드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우둥지가 무슨 뜻이냐면 우둥지는 여러분 나뭇가지 맨 끝부분을 우둥지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가지 끝을 얘기하고 자, 이 문학적인 용어를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거든. 자, 겨울이잖아. 겨울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사실 나뭇잎이 있는 경우는 상록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느티나무가 지금 텅 빈 여러분 지금 이 나뭇가지만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밤에 하늘에 이렇게 별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우둥지가 꼭 뭐 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 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잡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왜 지금 여러분 얘네들이 매달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가지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치죠. 그래서 이게 얘들아 꼭 그 별을 붙잡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자연 현상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 자, 별은 이 느티나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쟤를 매달아서 붙잡고 싶은데 바람에 의해서 계속 못 잡는 상태잖아. 여러분 문학에서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걸 뭐라고 해? 그럼 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을 뭐라고 하죠? 이상향이라고 하죠. 그러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상이야. 그러면 얘도 여러분 이 나무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상 혹은 여러분 이런 것처럼 희망, 꿈 이런 상징적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느티나무가 우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 이 바람에 의해서 상처를 외피에다가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얘는 내가 원하는 꿈과 희망을 이 사풍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면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별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얘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이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 이거는 여러분 문학에서 공통으로 계속 쓰이는 여러분 방식들이니까 해석을 할 때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푸르른 울음소리가 1년에도 나오거든? 그러면 이럴 때 시험 볼 때도 1년에서 이미 표현법을 다 찾았잖아. 여기 다시 얘들아 공간과 이미지 다시 쓰이고 여기서 여러분 무슨 청각의 시각화가 쓰이고 뭐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다시 표현법을 찾을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있으면 뭐만 생각해도 되냐면 반복만 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년 한번 가볼게. 자, 너 들어보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청자 설정해가지고 여러분 뭐 말을 건드는 방식을 쓴다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표현법 굳이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앞에서 생각했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선생님 고전 시간 하면서도 계속 종종 얘기했지만 문장 구조가 비슷하거나 계속 반복이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들아?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도 너 들어보았니? 무슨 소리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 유사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아까 앞에서 도치법 쓰였죠. 여기도 도치법이 쓸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이러면 봐봐.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소리 들어봤니? 똑같이 또 도치법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반복이 나오는 것들은 해석을 비슷하게 해주면 된다고 봐주면 돼. 그럼 자, 여기서 얘가 도치가 쓰이는데 이렇게 표현법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전체 틀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의미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행 있잖아요. 이 두 번째 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 혹시 아까 맨 첫 번째 1년에서 느티나무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어? 1년에 동구박. 그치? 그럼 그 동구박이라고 하는 단어랑 느티나무라고 하는 소재랑 그 다음에 마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청산하고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농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는 여러분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농 현상을 겪느냐? 여러분 동구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쓰는 단어거든. 그러면 아 이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얘는 도시화로 인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즉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 시들은, 현대 소설들은 여러분이 시대적 배경이 혹시 뭐가 들어갔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봐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농촌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 농촌이 다 피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 느티나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잔치라고 하는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잔치는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선생님 왜 다 같이라는 말을 쓰냐면 저기에 뭐가 나왔기 때문이야. 농촌 공동체, 농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사람들이 얘들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촌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농촌에는 아직도 행복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울면서라도 지키려고 해요.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 포기하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느티나무의 태도가 나오는 거지.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극부의지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소리는 아마 얘들아 그 삭풍에 의해서 바람이 미친 듯이 막 불어가지고 그 미친 듯이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가지가 아니라 팽팽하게 꺾이는 그런 소리가 아마 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울음소리나 소리들이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 자, 아까 이연에서의 얘들아 그 울음소리는 정말 얘들아 내가 꿈이나 희망이 좌절이 되어가지고 울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꿈과 희망이 없어서 여러분 그걸 갖지 못해서 여러분 내가 절망을 하는 울음소리였다면, 근데 이 3년에서는 이 울음소리가 여러분 내가 극복을 하면서 우는 소리예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 여러분 선생님이 약간 선생님이 그 성격이 약간 모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하다가 막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막 짜증이 막 확 올라오면서 여러분 막 울면서 막 뭘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도 막 공부하다가 막 순간 내가 뭔가 공부하다가 안 풀려. 그럼 막 얘들아 이제 참다가 에이 씨발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공책 있으면 이 막 비위작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질을 부리는 거야. 근데 하긴 해. 울긴 하는데 계속 하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씨 이 일 언제 때려치우지? 맨날 왜 언제 때려치우지? 막 이러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맨날 울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다시 또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들아 나는 내가 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언제 그만두지 막 이러면서도 아 내가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원장님이 혹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가는 걸 아쉬워할 때까지 그냥 내가 한번 버텨보자.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막 울면서 막 버텼거든요. 근데 이때 울음은 좌절의 울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울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농촌이 아무리 붕괴되고 열악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느티나무는 어떻게든 지켜내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악을 쓰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울음은 극복 의지의 울음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울음이 계속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해.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강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지난 겨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근데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바뀐 것 같거든요. 언제로 바뀐 거예요? 두 개 찾을 수 있어요 얘들아. 우선 과거에서 현재로 바뀐 거고요. 자 저번엔 겨울이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다가 내주어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그럼 여러분 초록의 광희 이파리가 자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계절이 언제로 바뀐 거야? 봄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이파리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니까 느티나무가 무엇을 하니까 여러분 새롭게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울고 있기 때문에 그 울음이 이파리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이때 울음은 2년까지 무슨 내용, 3년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의지였거든요. 근데 그 극복 의지를 가지고서 버텨내고 이겨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여러분 생명을 피워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울음소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울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명은 그냥 얻어내는 게 아닌 거네. 자연에서도 이런 생명은 여러분 지금 뭘 해야만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냐면 절망하는 순간에서도 뭘 해야 돼? 극복 의지를 갖고 그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이렇게 나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볼게. 악들의 모를 내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 참씩이나 쳐다보겠니? 그럼 자 모를 내다가 밭일을 하다가 허리를 쭉 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내용이랑 연결하면 이농연장으로 얘들아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농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즉 농민들인데요. 그러면 지금 나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나무는 여러분 지금 아까 사풍과 그 다음에 겨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부정적 상황을 극복 의지를 가지고서 이겨냈더니 봄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냈어. 자 여기 농민들을 봤더니 농민들은 여러분 이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고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 자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근근히 살아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살아가죠. 그러면 얘도 포기하는 게 아니네요. 얘네들도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얘들아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가 이겨낸 것처럼 농민들도 여러분 당연히 얘랑 비슷한 긍정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뭘 하는 거야 얘들아? 나무를 한참이나 보는 거야. 저 나무가 이겨낸 것처럼 저 나무가 겨울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무를 지켜보는 이 행위의 의미는 이 농민들이 얘들아 마음속에 얘들아 무엇을 가지게 되는 행위인 거야? 희망.
쳐다보는 행위는 희망을 갖게 되는 행위다. 자,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희망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거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북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 북이 울려가지고 이런 여러분 이제 진짜 있는 그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얘는 똑같이 희망의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앞에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희망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작품을 봤을 때 여러분 나무하고 농민은 모습이 거의 어때요,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고 이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저 자연의 동일시가 되면서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겨내 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53쪽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자연물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여러분, 요게 수능에서 현대시를 출제할 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특정 대상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데, 자, 여러분 이 면면함에 대하여는 여러분 2014년 여러분 고3 9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거든. 그 출제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 너라고 하는 청자를 설정했잖아요. 이 너라고 하는 청자는 시적 대상인가요? 여기 나온 시적 대상이 지금 둘이 나왔거든요. 느티나무랑 농민들이거든. 그러면 이때 너는 농민들이나 혹은 느티나무인가? 아니야. 또 가상의 청자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 모의고사에서 어떤 오답이 나왔냐면 여러분 이 특정 대상이 청자인데 청자가 바로 느티나무다 라고 해서 느티나무에게 말을 건네서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서는 청자, 대상 구분하는 문제도 내기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특정 대상이 절대 느티나무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청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래 얘들아 작품 정리 한번 가보자. 자, 작품 정리에 우리 이 작품에 쓰인 시상 전개 방식을 볼게요. 자,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계절이 흘러가잖아. 그러면 계절에 흐름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이 느티나무는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여러분 가을하고 여름은 안 나왔지만 계속 여러분 이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이 농촌에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제도하겠죠.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얘들아? 면면함에 대하여잖아. 면면함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이어간다, 계속된다, 그치? 그러면 느티나무의 그 얘들아 의지가 계속될 거다, 농민들의 의지가 이어질 거다 라고 하는 제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간의 흐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 1, 2, 3년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딱 4년이 되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고 생명을 얻어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요. 자, 이 3년에서 4년으로 인한 시간이 변하기도 했지만 시상이 전환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상의 전환도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하고 인간이 대응되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하자. 여러분 우리 태도 한번 볼게. 태도.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대상의 태도가 나올 거거든. 여러분 대상이 지금 느티나무하고 사람들이에요. 그럼 느티나무하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이겨보겠다, 그치? 극복이지.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을 여러분 뭐 하려고 하냐면 참고 견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풍의 얘들아 부딪혀도 그걸 얘들아 내가 저항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서 견뎌내려고 하잖아. 우리 견디는 태도가 뭐야? 인내하다, 그치? 자, 그러면 화자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 화자 있을까? 나가
없어요. 그러면 작품의 바깥에서 작품 안에 있는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관조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 조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혹시 우리 조카 혹시 본 적 있니? 막 이러면서 아니면 우리 조카 들어본 적 있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내 조카를 딱 보여줬어. 그 우리 조카 딱 보여주면서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조카 혹시 본 적 있니?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보여줘. 이거 내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카 너네는 조카 없니? 자 이러면 선생님 정은쌤 애기가 이제 내 조카잖아요. 선생님 조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막 뭐 해. 뭐가 이거야. 그래서 뭐 이러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너무 귀엽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혹시 우리 조카 들어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 우리 조카 너무 예쁘고 뭐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화자도 너네 혹시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들어본 적 있니? 느티나무가 이런 단어인데 너네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얘들아 자랑을 하는 이런 태도가 뭐냐면 예찬을 하는 거죠. 칭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걸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우리 이제 다음 작품도 한번 가보자. 며느리 박별꽃.